노년의 보금자리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의 황혼기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인 집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72세 박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을 때는 집이 크고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방은 텅텅 비어있고 청소할 곳은 많고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세대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 봉양하느라, 중년에는 자녀 교육과 결혼 준비하느라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왔죠. 그런데 이제 60대, 7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 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30년 넘게 노인복지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배웠는데 집 선택을 잘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와 함께 살겠다고 큰 집으로 이사했다가 가족 갈등으로 마음고생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전원주택의 로망에 빠져 시골로 내려갔다가 병원 가기 어려워서 다시 도시로 올라오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68세 김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이제 자연과 함께 살겠다며 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으로 이사하셨는데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텃밭도 가꾸고 깨끗한 공기도 마시고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한 생활을 즐기셨죠. 그런데 70대 중반이 되면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집 수리할 일이 생겨도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고 갑자기 아프면 병원까지 1시간은 걸리고 겨울에는 보일러 고장이라도 나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결국 80세가 되어서야 다시 도시의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진작 이런 걸 알았으면 괜한 고생 안 했을 텐데라고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반면에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70세 이 할머니는 60대 후반에 미리 준비하셨어요. 자녀들이 사는 동네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18평 아파트로 이사하시고 근처 복지관에서 활동도 시작하셨죠. 가까우면서도 독립적이고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하시더군요. 지금도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요가도 하고 독서 모임도 하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75세 정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하고 30평대 아파트로 이사하셨는데 몇 달 지나니까 며느리 눈치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아버지,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는 말에도 혹시 내가 집에만 있어서 불편한가? 싶고 손자가 시끄럽게 떠들어도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 하시더군요. 결국 근처 원룸으로 따로 나와서 지내시는데 지금은 훨씬 마음 편하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노년의 주거 선택이 단순히 집의 크기나 위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 경제적 여건,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결정이라는 것이죠. 젊을 때는 집은 클수록 좋다, 좋은 동네일수록 좋다, 투자 가치가 높아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했습니다. 아이들 교육 환경도 중요했고 직장과의 거리도 고려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크기인가? 네. 응급 상황에 도움받을 수 있는가? 네.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가? 몸이 불편해져도 생활할 수 있는가? 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할까? 따로 살아야 할까? 네. 실버타운은 어떨까? 네. 전원주택의 꿈을 포기해야 할까? 아파트 몇 층이 좋을까? 네. 집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등등 말이죠. 이런 고민들은 모두 정당한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매일매일이 불편하고 스트레스가 되지만 현명하게 선택하면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거든요. 요즘 들어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버타운도 만능은 아닙니다. 몇 천만 원의 입주비를 내고 들어갔다가 몇 개월 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매일 같은 또래의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군요. 활력이 떨어지고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실버타운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다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충분히 알아보고 체험도 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와 실제 어르신들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노년에 살기 좋은 집의 조건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적 요인부터 시작해서 집의 구조, 크기, 지역 선택,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조건들까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복지관의 중요성, 병원과의 적절한 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집의 크기와 구조 등에 대해 상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년에 살기 좋은 집의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인부터 이야기해보죠. 첫 번째로 꼭 확인해야 할 것은 집 주변에 복지관이 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지관을 단순히 나이 든 사람들이 시간 때우는 곳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공간이에요. 실제로 70세 최할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지관에 다니기 전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하고 답답했는데 지금은 매일 만날 사람들이 있어서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요가도 하고 노래교실도 다니고 때로는 같이 여행도 가신다고 하더군요. 특히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어르신들에게는 복지관이 정말 소중한 공간입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이 들고 외로움이 커지는데 복지관에 나가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위로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유대관계가 우울증이나 소외감을 예방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복지관까지의 거리도 중요합니다. 너무 멀면 나이가 들수록 다니기 어려워지고 날씨가 나쁘면 아예 포기하게 되죠. 걸어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버스로 한두 정거장 거리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병원과의 거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특히 큰 병원이 근처에 있으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병원이 너무 가까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를 듣게 되면 다음은 내가 되는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대학병원 바로 옆 아파트에 사시던 73세 윤 할아버지께서 밤낮으로 사이렌 소리가 들리니까 자꾸 불길한 생각이 든다며 이사를 가신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는 10분 내외로 갈 수 있으면서도 일상생활에서는 병원의 존재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거리 말이죠. 세 번째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이 자녀와의 거주 문제입니다. 자녀와 함께 살 것인가, 따로 살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외롭지도 않고 아프면 바로 도움받을 수 있고 손자 손녀들과도 가까이 지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대화하고 서로 챙겨주는 모습이 따뜻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사위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어머님, 편하게 지내세요 라고 했던 며느리가 점점 아버님이 계시니까 애들이 시끄럽게 하면 안 되겠네요 라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예요. 장인 어른께서 편하게 지내시라고 했던 말이 점점 형식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죠.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 다른 생활 패턴을 가진 어른들이 한 집에서 지내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젊은 부부는 젊은 부부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가깝지만 따로 사는 것입니다. 자녀 집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요. 평상시에는 각자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바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리죠. 이렇게 살면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가족의 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 갈 수 있고 자녀들도 부모님 안부를 자주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의 사생활은 보장되죠. 이제 집의 크기와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노후에 살기 적합한 집의 크기는 18평에서 20평 정도입니다. 이 정도 크기면 부부가 각자 방 하나씩 쓰고 거실이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어요. 왜 각자 방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자는 패턴이 달라지거든요. 한 분은 일찍 주무시고 한 분은 늦게 주무실 수도 있고 콧골이나 이갈이 때문에 서로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어요. 또 한 분이 아프거나 몸이 불편할 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쉴 수 있어서 좋습니다. 거실은 손님을 맞거나 가족이 모일 때 필요하고 평상시에는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너무 크면 관리하기 어렵고 너무 작으면 답답하니까 18평에서 20평 정도가 딱 적당한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의 형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전원주택을 꿈꾸시는데 이건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전원주택은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공기가 좋고 조용하고 텃밭도 가꿀 수 있고 자연과 가까이 지낼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것을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보일러가 고장나면 내가 수리업체를 불러야 하고 지붕에서 비가 새면 내가 해결해야 하고 정원 관리도 내가 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재미있을 수 있지만 몸이 불편해지면 정말 큰 부담이 되죠. 또 교통도 문제입니다. 운전을 못하게 되면 외출 자체가 어려워져요. 병원 가기도 어렵고 마트 가기도 어렵고 사람들 만나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은 정말 건강하고 활동적일 때만 추천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집이 좋을까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의 저층이나 1층입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대부분의 시설 관리를 해주니까 편하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계단 오르내리기 어려워져도 문제없어요. 특히 1층은 정말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도 문제없고 응급 상황에 빨리 나갈 수 있어요. 작은 화분 정도는 베란다에서 기를 수 있어서 전원주택의 아쉬움도 조금은 달랠 수 있고요. 지역 선택도 중요합니다. 요즘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곳은 세종시 같은 신도시 지역입니다. 신도시는 도시 계획이 잘 되어 있어서 병원, 복지관, 마트, 은행 등 필요한 시설들이 가까운 거리에 잘 배치되어 있어요. 또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도로도 넓어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신도시는 상대적으로 젊은 도시라서 노인 관련 시설들이 최신 기준으로 잘 갖춰져 있어요.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무장애 설계 같은 것들이 처음부터 고려되어서 만들어졌거든요. 마지막으로 실버타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버타운은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의료진이 상주하고 식사도 제공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외롭지 않죠. 하지만 실버타운도 만능은 아닙니다. 실제로 몇천만 원의 입주비를 내고 들어갔다가 몇 개월 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요? 매일 같은 나이 또래의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시더군요. 젊은 사람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다 보니 세상과 단절된 느낌을 받고 활력이 떨어진다는 분들도 계세요. 또 규칙적인 생활을 강요받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실버타운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본인의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다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충분히 알아보고 가능하면 체험 입주도 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년에 살기 좋은 집의 조건들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복지관과의 거리, 병원과의 적절한 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선,
집의 크기와 구조, 지역 선택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완벽한 집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부터 만족시켜 나가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건강이 가장 우려되는 분이라면 병원과의 거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라면 복지관이나 사람들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식으로 말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나서 급하게 이사를 결정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충분히 알아보지 못한 채 후회할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건강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로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모두 미리 준비하셨다는 점입니다. 60대 후반부터 이런 고민을 시작해서 70대 초반에 이사를 완료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도 충분하고 그 지역에서 인간관계도 새롭게 만들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집 선택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해요. 같은 집에 살아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느냐에 따라 행복할 수도 불행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작은 집으로 이사했을 때 옛날 집이 그리워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면 매일이 고통스럽겠지만, 이제 관리할 게 줄어서 편하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겨두니까 마음도 깔끔해진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어요. 자녀와 따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서운하고 외로울 테지만,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완벽한 집은 없어요. 어떤 집을 선택하든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들을 최대한 만족시키는 집을 찾고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 선택에 있어서 혼자 결정하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고 가능하면 전문가의 조언도 구해보세요.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나 노인 관련 상담사들이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미 비슷한 선택을 하신 다른 어르신들의 경험담도 들어보시고요. 또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직접 둘러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도상으로는 가까워 보였는데 실제로는 언덕이 있어서 걷기 힘들 수도 있고, 반대로 생각보다 편리한 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면 다른 계절에도 가보세요. 여름에는 좋았는데 겨울에는 바람이 너무 세다거나 비가 오면 물이 잘 빠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문제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지만 앞으로 10년, 20년을 살아갈 집을 정하는 일이니까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더 행복하고 편안한 노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노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계속 들으시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고민도 나눠주세요. 어떤 지역에 사시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또는 이미 이사를 경험하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도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